서기 543년 고구려, 안원왕의 두 후궁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형님 먼저 하시지요. 아닐세, 아우 먼저 하시겠나. 형님이 계신데 제가 어찌 먼저 하겠습니까?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 자네 먼저 하시게나. 아닙니다. 형님 먼저 하시라니까요. 자넨 이럴 때만 형님 타령인가? 그냥 자네 먼저 하래도. 회초리 맞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리 호들갑들이요. 서로 양보하길 원하니 내 그 문제는 해결해 주겠소. 이거면 될 것이오. 옆으로들 서시오. 왕실의 여인으로서 태통을 지키라고 빨리 일렀건만 왜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기 바쁜 것이오. 마마, 송구하옵니다. 마마,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늘 문제만 일으키는 두 후궁 때문에 왕후는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개념지 말거라. 평동아, 공부나 할 것이지 여길 뭐하러 왔느냐? 어머님께서 왕후마마께 큰 꾸중을 들었다 하여 소자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너희들은 어서 처소에 가 있거라. 네. 그나저나 나도 마마와 같은 폐하의 부인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된단 말이냐. 그러게요. 언젠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면 저도 지금처럼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땐 왕후 마마보다 자네가 먼저 궁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형님, 자넨 헛된 꿈이나 꾸지 말고 얌전히 쥐 죽은 듯 있으시게. 그게 자네가 살 길일세. 저런 벼락 맞을년 내가 언제까지 무시당하면서 사나 보자. 그날 밤 폐하, 소첩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왕후마마께선 형님과 제가 자주 싸운다며 매질을 하시고 형님께서는 저를 죽이겠다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소첩, 너무 서럽습니다. 전 우리 평동이가 태자가 되는 것이 보고 싶었는데 소첩 그 전에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폐하, 듣고 계신 겝니까? 대체 소부인이 본 것은 무엇일까? 아니 왜 여기에? 폐하를 뵈러 왔다가 안 계시기에 먼저 누워있었네만. 그리고 자네 잘도 나불나불 대시는구만. 그것이 화병으로 먼저 죽겠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자네 죽여주겠네. 왜 이러십니까?
우리 아들이 태자만 되어보십시오.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뭐? 우리 평성이가 있는데 니년이 감히 태자를 노네? 이게 정말 미쳤나? 그럼 과연 누가 태자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형님한테! 형님이면 형님답게 자신나셨어야죠. 너 너네! 만났다 하면 싸우기 바쁜 안원왕의 두 후궁. 그녀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때는 고구려의 황혼기로 불렸던 서기 545년. 어떤 놈이 이런 것이냐? 평온했던 궁 안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이유는 안원왕의 두 아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을 입었기 때문인데, 감히 이 나라의 왕자를 건드려 내 그놈을 당장 발본세곤하여 극형에 처할 것이야. 누구냐? 아닙니다, 아방엄마. 소사와 평동이가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일이 된 것이옵니다. 이게 어찌 넘어져서 생긴 상처란 말이더냐? 평성아, 괜찮다. 그냥 솔직히 말해다오. 그것이... 그런데 왕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안원왕의 후궁들이었다. 설마 그대들이 그런 것이오? 폐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오? 후궁들과 왕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전 평성아, 잘하거라. 평동아,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집중하고. 그렇지, 그렇지. 옳지, 옳지. 잘한다, 우리 평동이. 그래. 너희들의 실력이 갈수록 출중해지는구나. 머지않아 이 애비를 넘어서겠어. 황공하옵니다, 폐하. 그래, 어떤가? 누구의 것이 더 많이 들어갔는가? 폐하, 두 분의 개수가 모두 다 같사옵니다. 그래. 둘의 실력이 막상 막하로구나. 허나 모두 사내라면 끝까지 승부를 가려야 하는 법. 닷새 후에 다시 한번 겨뤄보자꾸나. 공부도 놀이도 모두 막상막하였던 안원왕의 두 아들. 이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일은 안원왕의 기분 좋은 일 중 하나였다. 그날 밤 평성아, 조금만 더 힘을 내보거라. 어머니, 소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이 어미는 너를 그리 약하게 키우지 않았다. 제발 어머니 그만 좀 하십시오. 그 정도의 인고도 없이 어째 이 나라를 돌볼 수 있다는 게냐? 던지거라. 어서 던지란 말이다. 중부인의 극성에 못 이겨 계속해서 연습을 이어나가는데, 평성아, 소사,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어깨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니 된다, 평성아. 결국 과도한 중부인의 욕심이 아들의 몸을 상하게 만든 것이다. 옳지. 그래. 아이고, 잘한다, 우리 평동이. 또. 한편 소부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었다. 다시 한번, 다시. 옳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평동아. 지금 관뒀다간 평성이 그놈에게 뒤지고 말 것이야.
안 그래도 장자라고 그리 유세를 떠는데 조금만 더 연습하고 시작구나. 자, 평동아! 세상에, 이거 좀 좋아.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거. 두 왕자들의 부상은 후궁들의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과오였던 것. 대체 제정신이에요. 그깟 대결이 뭐라고? 이 아이들에게 이리 몹쓸 짓을 하다니. 송구합니다, 폐하. 평성이를 어떻게든 이기게 해주고 싶었구만. 소첩도 우리 평동이가 지면 너무 슬퍼할 것 같아 그만. 닥치시오! 왜 두 부인의 극성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리 해를 입어야 한단 말이오. 제발 좀 그만두시오. 끝날 줄 모르는 후궁들의 경쟁. 이는 안원왕에게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후궁들의 다툼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한동이 내 이놈! 거기 멈추지 못하겠느냐? 이놈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얘도 모르는 너 따위에게 존말이 날 것 같으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형님? 나는 너의 형님이다. 엄연히 너보다 위란 말이다. 그런데 어찌 나를 보고도 인사 하나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냐 말이다. 제 어머니께서 형님과 나는 똑같은 폐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형님께 깍듯이 인사하며 모든 예를 갖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라? 그런 말씀 끝나셨으면 저는 이만. 네 이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평성이는 너보다 형님이건만 어디 오만방자하게 기어오르는 것이야. 더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만하시지요.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드시다니요.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형님. 네 아들이 어찌 그리 버릇없이 말하나 했더니 다 너를 닮은 것이로구나.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손 아랫사람이라면 당연히 손 윗사람을 공경하고 받들어야지. 너는 예의 범절도 모르는 것이냐? 형님. 네 아들을 그리 챙길 시간이 있거든. 궁중의 법도나 더 공부하고 오거라. 가자, 평성아. 만났다 하면 으르렁대는 두 후궁 때문에 궁하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이가 돈독해 보이는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인 걸까? 형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어쩜 그리도 영특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는 자네는 어찌 그리 행동이 재빠른가. 내 오늘 자네를 다시 봤네. 그나저나 형님, 이것은 어찌 처리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후궁들 앞에는 한 궁녀가 잡혀와 있었다. 마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녕 니년의 죄를 모르겠단 말이냐? 소녀는 아무 잘못 없사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마. 네가 한 짓이 잘 기억나지 않나 보구나. 네, 그럼 너의 기억을 좀 되살려주마. 대체 궁녀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 전날 밤 누군가의 눈을 피해 중부인이 도착한 곳은 안원왕의 처소였다. 그런데 폐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왔느냐? 폐하, 밤 공기가 많이 차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아니다. 이리 오너라.
안원왕과 궁녀의 비밀스런 만남을 목격하게 된 중부인.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이는 비단 중부인만이 아니었는데, 자네, 형님, 여긴 어인일인가? 형님과 같은 이유인 듯합니다만. 나는 요즘 폐하께서 통 잠이 드시지 못한다요. 걱정되는 마음에 와본 걸세. 형님, 이제 좀 솔직해지십시오. 요즘 폐하가 처소에 궁녀 하나를 드린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전 대체 어떤 기집인지 하도 궁금하여 그 얼굴을 보고자 나와보았습니다. 형님, 이대로 보기만 하실 깁니까? 이러다가 저 계집이 덜컥 회임이라도 했단 날엔 형님과 제가 앞으로... 자네, 어찌 그런 말 함부로 내뱉는 건가? 저 계집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긴 할 텐데. 자네, 우리 오늘 밤만은 서로 손을 잡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럴까요, 형님? 비록 앙숙관계이긴 했지만 같은 뜻을 품었던 그녀들이었기에 잠시 연합관계를 갖기로 한 것이다. 니년을 어찌하면 좋을까? 궁 밖으로 쫓아낼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걷어버릴까? 형님은 어찌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내 아우라면 자네 하나만으로도 족하네. 더 이상의 아우는 필요 없으니 그냥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합세. 그럴까요, 형님? 끌고 가거라.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마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최악의 경쟁자였던 후궁들. 하지만 같은 적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녀들은 최고의 동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형님? 내 인연! 어떻게 그런 짓을...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형님? 그럼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 인연 목숨이 아깝지 않나 보구나! 두 사람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병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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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보거라. 네 대체 왜 이런 것이냐? 설마 너도 복숭아를 먹은 것이냐? 서부인께서 주셔서 살려주세요. 걔 누구 왔느냐? 병성아! 소부인이 건넨 복숭아 때문에 복숭아 알러지가 있던 중부인의 아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던 것. 인연이 죽고 싶어 아주 작정을 한 게로구나. 평성이에게 복숭아는 독이라는 것을 인연이 정녕 몰랐단 말이냐? 저는 그 음식이 해가 되는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형님. 닥치거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연을 묘잘내버리고 말 것이야. 이거 놓으십시오. 애초에 형님이 자초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은 형님이 다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어젯밤 우리 평동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신 겁니까? 형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평동이가 밤새 복통이 시달렸습니다. 뭐라? 인연이 지금 나를 해보자는 것이냐? 무슨 일인가? 내 모범이 되라고 그리 일렀건만 어찌 만났다 하면 싸움만 한단 말이오. 마마,
그것이 아니라 형님께서 먼저... 시끄럽소. 뭘 잘했다고 변명을. 중부인, 처소로 돌아가시오. 돌아갈 수 없사옵니다, 마마. 소부인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가라면 갈 것이지. 뭐 그리 말이 많소. 중부인, 지금 대드는 겐가? 마마께서는 모르시겠지요. 눈앞에서 아이가 아파하는데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어미의 마음을요. 마마께서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뭐라? 중부인 지금 뭐라 하셨소? 왕실의 여인으로 대를 이어나갈 후사 하나 건사하지 못하신 마마께서 어찌 소첩들 싸움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부인! 지금 제정신인 겐가? 후궁 주제에 후사 하나 낳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구나. 고작 후궁이라니요. 후사 하나 없는 마마에 비하면 저희들은 이 나라 왕실에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뭐라? 내년까지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회초리로 또 때리실 것이 아니라면 소첩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개서지 못하겠느냐? 마마, 화를 좀 삭히십시오. 몸에 화가 많으면 들어서라이도 생기지 않는다 하옵니다. 니년들이 감히 황후인 나를 능멸해. 왕실 여인들 중 유일하게 후사가 없었던 왕후였기에 후궁들은 그녀를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런데 당당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왕후의 눈치만 살피는 중부인과 소부인. 날씨가 좀 덥구만. 중부인, 이런 일은 아래 것들을 시키면 될 텐데. 아닙니다, 마마. 그 천한 것들이 어찌 귀하신 마마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있겠습니까? 시원하십니까? 이들의 관계가 돌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며칠 전 갑작스러운 병고로 안원왕이 쓰러지고 말았는데 폐하께서 이리 누워 계시면 이 나라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소첩이 일단 평성이에게 폐하 일을 맡아라 일러주겠습니다. 형님, 이 자리에서 어찌 그런 일을 논하십니까? 그럼 어쩌겠는가? 누군가는 정사를 돌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평동이도 있는데 평성이에게 맡기시다니요. 어허! 장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어찌 자네 아들을 들이미는 겐가? 제발 좀 그만두시오. 자네들 예서까지 이럴 셈인가? 폐하, 신첩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폐하께선 몸부터 추스리십시오. 아니요, 부인.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태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소. 태자 책봉은 부인한테 맡기겠소. 알고 보니 안원왕이 태자 책봉 권한을 왕후에게 임한 것이다. 마마, 혹 태자 책봉은 결정하셨는지요? 곧 있으면 내 생일이요. 내 그때까지 결정해서 알려주겠소. 혹시 생각해두고 계신 아이가 있으신지요? 소부인,
그리도 궁금하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중부인의 아들 병성이로 결정해주면 되겠소. 아닙니다, 마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암력 기다리고 말고요. 태자를 정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손에 쥔 왕후. 그녀는 하루아침에 권력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자네가 여기 너인 일인가? 마마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소첩, 소생아들이 셋 있습니다. 부디 마마께서 그중 하나를 양자로 거둬주십시오. 소부인, 갑자기 양자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마마. 소첩의 아들 중 하나를 양자로 삼으시면 왕실의 대를 이을 모후로서 당당히 서실 수 있을 겁니다. 자네 뜻이 좀 그렇다면 내 생각해보겠네. 마마께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어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혹 내게 줄 그 아이가 태자가 된다면 우리들 모두 태자의 모후가 되는 셈인가? 제가 감히 어찌. 태자의 모후는 왕비마마 한 분뿐이십니다. 뜻하지 않은 소부인의 선물로 왕후의 마음은 소부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태자 책봉을 발표하기로 한 날이 돌아왔다. 지금 이 자리에서 태자를 결정할 걸세. 오늘부로 태자는 바로 이 아이일세. 왕후가 선택한 태자는 과연 누구의 아들인 걸까? 고구려의 태자는 중부인의 아들 평성이요. 망극합니다, 마마. 평성아. 어떻게 소부인의 아들을 제치고 중부인의 아들이 태자에 오르게 된 걸까? 한 달 전 태자의 모후는 왕비마마 한 분뿐이십니다. 왕후의 처소를 찾았던 중부인은 우연찮게 소부인의 술수를 알게 됐다. 그날 밤 인사드리거라. 오늘부터 너의 어머니시다. 중부인, 왜 이러시오? 어서 어머니께 예를 갖추지 못하겠느냐. 네. 마마, 평성에는 폐하의 아들이옵니다. 그 말은 즉 폐하의 정실 부인인 마마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어머마마,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십니까? 시원하다. 우리 평성이의 손이 아주 야무지구나. 어머마마,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소자를 꼭 부르십시오. 어찌 이리 말도 예쁘게 하는지. 이런 아들을 둔 애미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 행복한 여인이 이제 마마 아니시옵니까? 그리 되는 겐가? 마마,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오? 열어보시지요.
제 부친이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마, 평생 마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네 뜻이 좀 그렇다면야 내 생각해 보겠네. 중부인이 준비한 선물은 소부인에게 향했던 왕후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패자 자리를 두고 벌어진 후궁들의 첫 번째 경쟁은 중부인의 승리로 끝이 난다. 중부인의 아들이 태자로 책봉된 후 후궁들의 경쟁은 사그라지는 듯 했는데 내가 편전에 서책을 하나 두고 온 것 같구나. 좀 가져다 주겠느냐? 태자를 노리려는 듯 은밀히 다가오는 암살자. 그런데 작은 어머니! 태자를 암살하려 했던 이는 바로 소부인이었다. 인연이 감히 태자를 헤아려 해. 아니요, 형님. 난 태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태자는 저 녀석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왕후마마께서 결정한 일이시다. 인연의 인정 따윈 애초에 필요 없는 자리니라. 고작 왕후마마께서 주신 태자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이 어째? 왕후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었던 소부인이 반기를 들고 만 것이다. 그녀들의 싸움 결국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인연이 결국 역모를 저지르고 마는구나. 보아하니 형님도 준비를 단단히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태자 책봉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냐? 애초에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요.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으로 아시지요. 좋다. 네 입에서 나온 말이니 꼭 책임져야 할 것이야. 당시 고구려의 양대 세력이었던 그녀들의 집안까지 가세하며 후궁들의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된다. 고구려를 뒤흔든 후궁들의 전쟁.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군사만 2천여 명에 달했다고 전해진다. 치열했던 두 번째 경쟁이 끝이 나고 이제 인정하겠느냐? 그러기에 순순히 네 운명을 받아들였더라면 일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태자 자리가 탐이 났던 것이냐? 형님께서도 탐내셨던 자리인데 어디 저라고 가지지 말란 법이 있었겠습니까? 이만 죽이십시오.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독했던 두 여인의 싸움은 한 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 그리고 3년 후 어마마마, 큰일 났습니다. 폐하,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강을 정복하러 떠났던 군사들이 백제와 신라기당에 전멸을 비기에 처했답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계시는 겁니까? 당장 우리 군사들을 그리로 보내야지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보낼 군사가 없단 말입니다. 3년 전 어마마마 소보인께서 전쟁을 일으켰던 바람에 이 나라의 군사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리 싸우신 겁니까? 두 분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결과를 보십시오. 이 어미는 그저 폐하를 왕위에 앉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나라를 망치셨습니다. 군사가 부족했던 고구려는 결국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만다.
이어지는 전쟁마다 모두 패전하는 굴욕을 겪게 되는데 한 번 약해지기 시작한 고구려는 더 이상 날개를 펴지 못한 채 결국 600년이 넘는 긴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된다. 두 여인의 끝없는 욕망과 질투가 한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들은 왜 몰랐던 것일까? 아닙니다, 폐하! 1647년 어느 날 왕자들의 두 부인이 궁을 찾았다. 그런데 이때 옹주마마! 이게 뭐한 짓입니까? 어머, 미안합니다. 옷구름까지 뜯어버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놀이개가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그만. 뭐라고요? 아나 무인인 이 여인은 바로 인조의 고명딸 효명옹주였다. 잠깐 서보시게 옳게. 네? 옹주마마 왜 이러시옵니까? 이 꽃씨는 나에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살펴들 가세요. 효명옹주는 왕자의 부인이자 올케인 오씨와 신씨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다. 그로부터 얼마 뒤 효명옹주의 혼인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부부인만이 옹주마마께서는 혼인을 하시고도 궁에서 사신다는 게 참말입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하나뿐인 따님이 시집살이를 하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올케가 궁중법도를 모르는 것 같아서요. 올케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옹주마마의 말로 아직 어려서 뭘 잘 모르시는군요. 저는 적자인 대군의 부인이고 옹주마마께서는 후궁의 자식입니다. 게다가 제가 소은이 올케이니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지요. 감히 오씨 문중의 딸 따위가 전하의 핏줄인 옹주를 무시하는 것이오! 다들 오냐오냐 하니까 예의도 모르는 것입니까? 공주도 아니고 옹주면 옹주답게 구세요. 무엇이나? 결국 난장판이 된 연회장. 대체 어떠라는 짓이냐? 궁안의 설안을 잠재운 사람은 바로 조선의 16대 왕 인조였다. 아바마마, 올케가 무서워. 더는 궁에서 못 살겠습니다. 옹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올케가 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제게 먼저 손을 댄 것은 옹주마마이옵니다. 닥쳐라! 잘못했으면 신우이가 때릴 수도 있지. 이제부터 옹주를 나와 똑같이 대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라 생각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야. 인조는 조선의 왕들 중에서 유난히 딸복이 없었다. 정비와의 사이에서 줄줄이 왕자만 낳았던 인조. 불혹이 넘은 나이에 마침내 후궁 조씨에게서 고명딸을 얻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효명옹주였다. 인조는 자식들 중에서 유독 효명옹주만을 편애하며 왕자들을 미워했다고 한다. 인조의 이런 차별은 옆에서 보는 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데 역사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다. 결국 이런 인조의 맹목적인 사랑이 옹주를 아나무인으로 만든 것이다. 아바마마 말씀 잘 들으셨죠, 옳게? 앞으로 나를 대할 때에는 아바마마께 대하듯 깍듯이 대하도록 하세요. 두고 보십시오. 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조선 최악의 신위로 불리는 효명옹주, 그리고 그녀에게 전쟁을 선포한 올케들. 그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며칠 뒤, 오셨습니까, 옹주마마? 오셨습니까? 이번엔 또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요. 중요한 것이요? 이게 하나 없어져서요. 효명옹주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황당하게도 옹주의 손발톱이었는데, 이걸 대체 왜? 어릴 적부터 아바마마께서 매일매일 자른 손발톱을 부적에 싸서 모아두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한 달 전 것이 없어졌지 뭡니까? 없어진 것이 있으면 궁녀들을 시켜 찾으면 되지. 사가 있는 저희를 부를 것까지 있습니까? 그게 존귀한 것입니까? 아래 것들은 영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지요. 못들 하세요? 빨리 찾으시지 않고? 옹주마마, 온 방 안에 샅샅이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분명 오늘 아침에 잠깐.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요. 미안해서 어쩌나? 옹주마마, 다음부터 이런 일로 저희를 부르는 건 삼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올케들. 그냥 가면 제가 섭섭하지요. 여봐라, 어서 들이거라. 내시가 가져온 것은 바로 맷돌이었다. 대체 무슨 이유인 걸까? 내 녹두비누가 다 떨어졌는데 솜씨 좋은 올케들이 내일 아침까지 좀 갈아주세요. 네? 내일까지요? 올케 좋다는 게 뭔가 좀 부탁하네. 그럼 전 아바마마랑 저녁 연애가 있어 먼저 일어날 터이니 다 해놓도록 하세요. 올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효명옹주의 계략은 날로 심해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인지 화가 잔뜩 난 효명옹주. 대체 이유가 뭘까? 어이가 없구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옹주마마, 저희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사옵니까? 여기! 녹두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아래 것들이 나는 이따위를 왜 저에게 시키십니까?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올케들이 나보다 아랫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 이런 정도의 일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뭐라고요? 여봐라! 다시 갈아 놓으세요. 네? 그러게 일을 한 번에 똑바로 하셨어야지요. 두 분 다 오늘도 집에 가기엔 힘들 듯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계속해서 올케들을 괴롭힌 효명옹주. 하지만 누구도 인조의 편애를 등에 업은 그녀를 거스를 순 없었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거라. 놀랍게도 궁을 나가는 여인은 효명옹주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며칠 전 전하, 또 무슨 일이냐? 전하, 아래옥계 황송하오나 혼인한 옹주께서 계속 궁에 머무시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사옵니다. 뭐라? 감히 녹봉을 먹고 사는 신하 주제에 내 요식의 처소를 가지고 왈가왈부해? 전하, 병자호란 이후 민심이 아직 흉흉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왕실에서 모범을 보이고 민심을 더욱 살피셔야 할 줄 아옵니다. 알았으니 당장 물러가거라. 그냥들 짓이다. 내 그냥들을 기필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가는 것이오, 옹주.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중전마마. 여인이 혼인을 하였으면 시집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중전마마와 저 간악한 것들의 짓이라는 걸 모른 줄 아십니까?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두십시오. 이 수모는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결국 효명옹주는 혼인한 지 2년 만에 궁을 떠나 사가인 시집에서 살게 된다. 그로부터 며칠 뒤 형님, 대체 소희마마께서 무슨 일로 오자고 하신 걸까요? 늦은 밤 조소희가 그녀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들라 하십니다. 왜들 그리 놀라십니까? 귀신이라도 본 geb니까? 옹주마마, 여기 어인일로. 내가 내 친정에 놀러 왔는데 뭐가 그리 놀랄 일이란 말입니까? 자, 어서들 앉으세요.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소희마마 덕분에 잘 지냈사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리 잘 지내시고 있는 분들이 어제는 무슨 날인지 잊으신 geb니까? 어제요? 그것이... 어제는 내가 우리 옹주를 회임한 것을 알게 된 기념일이요. 네? 그럼 일주일 전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전이요? 그날은 내가 우리 옹주의 첫 걸음마를 보게 된 기념일이요. 게다가 시어머니께 문 안으로 오는데 빈손으로 오다니요. 송구하옵니다. 하늘쎄, 내가 며느리들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여봐라, 가져오너라. 자, 누구부터 시작하겠소? 소희마마, 잘못했사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감히 토를 다는 게요. 어서 치마를 걷으세요. 효명옹주의 생모인 조소의 역시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며느리들을 잡았던 것.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당장 멈추시오. 조소희를 멈춰 세운 사람은 바로 중전 장렬왕후였다. 소희,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시어머니로서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중전께서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법도라? 내명부에 법도를 세우는 것은 중전의 일 아니오. 전하의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는 중전 말입니까? 뭐라? 지금 저를 때리신 geb니까? 나도 후궁에게 법도를 좀 가르쳐야겠소. 지금 뭐 하시는 geb니까? 아무리 전하께서 총애한다고 하나 감히 후궁 주제에 중전을 능멸해. 내 이제부터 내명부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네. 신우 올케의 다툼이 결국 조소희와 중전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 못된 거. 어머니를 부추겨 올케들을 못 살게 굴어. 잘못했습니다, 중전파마! 그만하십시오.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기다리시게. 자네는 그 다음일세. 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다시는 궁에 발도 딛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인조의 총애를 믿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효명옹주와 조소희.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되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마마! 아니랍니다, 마마! 마마! 놀랍게도 궁에서 쫓겨나는 여인은 중전 장렬왕후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효명옹주 모녀가 중전에게 호되게 당한 날, 아니, 감히 누가 우리 옹주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이야? 방금 전 중전마마께서. 중전이? 대체 왜? 제가 궁에 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나가라 하시더니 오늘도 왜 궁에 왔냐며, 다신 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회초리를. 전하, 아무래도 우리 옹주를 시집으로 내쫓으려는 장소 역시 충전께서 신료들을 조정해 주십사옵니다. 뭐라, 중전이? 앞에서 얌전한 척하더니 뒤에서 나를 기만해. 내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효명옹주와 조소희가 매를 맞은 것을 빌미로 인조에게 중전을 모함했던 것이다. 승전마마, 그 먼 경덕궁이 홀로 가시다니요. 차라리 저희도 같이 가서 모시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자네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네. 부디 강건하시게. 결국 장렬왕후는 경덕궁으로 내쫓기고 만다. 그러게,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 그러게요. 이제 이 궁의 주인은 어머니이십니다. 저도 이제 옹주가 아닌 공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일로 인해 효명옹주와 조소희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제발로 신우의 집을 찾은 오씨와 신씨. 올케들이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폐계입니다. 옹주마마께서 궁에서 출가하신 뒤로 통 잠을 못 주무신다 하여 국화를 넣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던데 죽을 병이라도 걸린 게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옹주마마. 그저 이제라도 옹주마마께 올케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뒷배를 봐주는 이가 없으니 이제야 정신이 드시나 봅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인조의 처소 앞에서 석고대제를 하는 여인들. 바로 효명옹주의 두 올케들인데, 전하, 정말 분하고 억울하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달 전 천천히 마시세요, 오라버니. 그래, 그나저나 옹주, 내게 할 말이란 게 무엇이냐? 제가 요즘 올케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런 좋은 올케들을 만나게 해준 두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요. 선물이요? 그게 뭡니까, 누니? 기다리시게, 승선군. 여봐라! 그런데 효명옹주가 준비했다는 선물은 놀랍게도 효명옹주의 여종들이었다. 대체 무슨 속셈일까?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한나라의 왕자들이 첩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이라옵니다. 그래. 효명옹주가 오라버니와 동생에게 첩을 선물하며 올케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전하, 서방님을 못 뵌 지 벌써 한 날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겠사옵니다, 전하. 뭐가 이리 시끄러운 게야? 전하, 여자의 치마폭에 둘러싸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인평대군과 숭상군을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정말 한심하군요, 올케들. 남편 마음 하나 간수 못해서 첩한테 빼앗기다니. 이게 다 올케들이 부족한 탓 아닙니까? 같은 여자로서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옹주마마? 그만! 다 꼴보기 싫다! 내 앞에서 썩 꺼지거라! 전하! 이게 다 옹주마마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저희를 무시해도 그렇지 형제들에게 줄 것이 없어서 첩을 줍니까? 올케들, 투기는 칠거지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첩만 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베개 안에서 쏟아지는 의문의 물건들. 대체 이것들은 무엇인 걸까? 감히 이따위 물건으로 나를 저주하다니. 저주가 아니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물건입니다. 맞습니다, 옹주마마. 닥치시오! 그따위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소? 한 번만 더 나를 건드렸다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알고 보니 이들이 신의 효명옹주에게 선물했던 베개는 저주의 베개였던 것. 이 일은 조선시대 중요한 사건의 조사와 판결을 기록한 추안급 구간에 정확히 기록돼 있다. 인평대군 집에서 효명옹주에게 보낸 베개에 노루 발굽 같은 저주 물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옹주를 부탁하네. 전하, 안 됩니다. 전하! 소녀를 두고 이리 가시다니요. 아니 됩니다, 아빠마마. 가벼운 감기를 앓던 인조가 돌연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로부터 얼마 뒤 감히 어떤 년이냐? 옹주를 밀친 건 놀랍게도 올케 옷이었는데 지금 나를 치셨어? 옹주마마께서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찾으신 듯해서요. 뭐시라? 소녀 올케인 저를 우전으로 모시라는 데비마마의 말씀을 잊으신 겁니까? 인조가 죽고 중전이었던 장렬왕후가 대비의 자리에 오르면서 효명옹주와 올케들의 상황이 역전된 것. 그러게 권세가 영원할 줄 아셨습니까? 옹주마마. 상감망하납시오. 이 세 여인을 부른 사람은 바로 인조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효종이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어? 전하께서 보살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래요? 내가 이 그대들을 부른 까닭은 그동안 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 때문이요. 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특히 옹주! 그런데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저도 정말 죽겠습니다, 형님. 이번에야말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대체 편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동안 세 사람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특히 옹주! 효명 옹주에게 노비 150명을 하사하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두 분은 우리 옹주를 잘 좀 보살펴 주시오.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올케들. 효종 역시 유일한 여동생이었던 효명옹주를 누구보다 아꼈던 것. 덕분에 인조가 죽고 효명옹주는 더 기세등등해졌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주의 신분을 박탈하고 진도로 임대시켜라! 억울합니다. 오라버니! 추국장에 끌려온 효명옹주,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몇 달 전 감히 나를 무시해? 니년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야 말 것이야! 옹주마마, 전하께서는 그리 잘해주시는데 꼭 이리 해야 되는지요? 그깟 오라버니가 잘해줘 봤자지. 오라버니가 죽고 시아버지가 보위에 오르면 그 다음 왕은 우리 서방님이 될 것이 아니냐.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내 세상이 올 것이야. 이것은 죽은 이의 뼈가루이옵니다. 이것을 죽이고 싶은 자의 방 앞에 묻어두면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옵니다. 놀랍게도 효명옹주가 올케들과 오라버니 효종을 저주하며 영모를 꾸몄던 것이다. 이 일은 조선왕조실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효명옹주가 죽은 이의 뼈가루와 저주의 물건을 대전과 임평대군의 숲에 묻었다고 적혀있다. 내 너를 그리도 아꼈거늘 어찌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이냐? 억울합니다, 오라버니. 저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는데도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증인이라니, 지금 올케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저울집과 숭성문집 그리고 대전에 묻혀있던 것입니다. 이래도 발뺌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들어오시게. 증인으로 나타난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증인은 놀랍게도 승선군에 첩이된 옹주의 여종이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진정, 이 저주를 주도한 자가 옹주더냐? 맞습니다. 옹주마마께서 여기 계신 마님들과 전하를 저주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며칠 전 승선군 부인 신씨의 방 앞에서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던 영희. 신씨가 이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인데 결국 이렇게 효명옹주의 악행이 모두 들통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당장 옹주의 신분을 박탈하고 진도로 유배시켜라. 그리고 승성군의 첩영희와 옹주의 생모 귀인 조씨를 사사하라. 억울하옵니다. 억울하니! 효명옹주의 지나친 과욕이 화를 불러온 것이다. 실록에 따르면 이 일로 효명옹주의 생모 조씨는 사약을 받았고 옹주는 유배를 갔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대체 왜 이리 안 달리는 것이야? 감히 선왕의 고명딸인 나를 이리 대우해? 내 니년들을 기필코 용서치 않을 것이야! 이후 효명옹주는 다시 복이 되지 못하고 평생 이름 없는 천민으로 살다가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인조의 고명딸로 태어나 금지옥엽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천민으로 전락한 효명옹주. 그녀가 과욕을 버리고 조금만 겸손하게 살았다면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